혹시 요즘 경제 뉴스 보시면서 이 숫자 유독 자주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1,500.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숫자만 쳐다보고 있죠. 이게 그냥 환율이 좀 올랐네 이런 차원의 숫자가 아니에요. 뭐랄까 우리 경제 전체에 그어진 어떤 심리적인 레드라인? 절대 넘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아니 대체 왜 하필 1,500원일까요? 다들 왜 이 숫자에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진짜 만약에 이 선을 넘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불안감, 사실은 우리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려면요, 시간에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숫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에 대한 공포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우리가 겪었던 가장 끔찍했던 경제 위기, 19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두 번의 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어땠나요? 보시다시피 둘 다 1,500원을 가뿐히 넘어 2,000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바로 이 기억, 이 트라우마 때문에 1,500원이란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닌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위기 경보 스위치 같은 거죠. 이 스위치가 눌릴 것 같으면 시장 전체가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에 질려버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과거의 트라우마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환율이 이 위험한 선까지 자꾸 올라가는 걸까요? 이 문제의 핵심, 그 배후에 있는 힘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면 환율을 밀어올리는 힘이 무려 8가지나 됩니다. 금리 격차, 통화량, 이런 굵직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정부 부채, 심지어 옆나라 일본 엔화 약세까지. 이게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원화를 계속 진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씩 짚어보죠. 자,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금리 차이. 지금 한국이랑 미국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나 나요. 말이 2%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9개월째,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돈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자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니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의 양 자체입니다. 이걸 M2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냐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미국이 3% 돈을 풀 때 우리는 20% 넘게 풀었어요. 거의 7배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원화가 이렇게나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세 번째, 이 비유가 아주 찰떡 같아요. 우물이 마르고 있다. 예전에는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이게 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주는 우물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환율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달러를 팔지 않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장의 달러 우물은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죠. 네 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엄청 늘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매달 1조 원이 넘는 달러를 사들이는 거대한 달러 진공청소기가 됐어요. 여기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는 한계가 있지. 나라 빚은 계속 늘어나지. 또 옆나라 일본 엔화가 툭 하면 뚝뚝 떨어지니까 우리 원화도 같이 끌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한몫하고요. 보시다시피 모든 악재가 다 한 방향, 즉 환율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왜 환율이 오르는지에 대한 좀 딱딱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1,500원 선이 무너지면 내 삶, 내 지갑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간단히 말해서 수입 딱지가 붙은 건 거의 다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주유소 가서 넣는 기름, 겨울에 트는 난방가스. 이거 100% 수입이잖아요. 환율 10% 오르면 기름값, 가스비도 그냥 10%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라면의 원료인 밀가루, 아침에 마시는 그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원두, 심지어 손에 쥔 스마트폰 부품까지.
안 오르는 걸 찾는 게 더 힘들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죠. 이게 기업으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대기업이야 수출해서 달러로 버니까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와 앉아서 돈 버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어때요? 해외에서 원자재 사와서 물건 만들어 대기업이 납품하잖아요. 원자재 값은 폭등하는데 납품가는 그대로니 그냥 죽어나는 겁니다. 여기 분석을 보면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환율 충격에 10배 이상 취약하다고 나와요. 10배요. 어느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환율 1,000원만 더 오르면 문 닫아야 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환율 10원, 20원에 회사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떠나냐? 간단해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0% 이익을 봤다고 쳐요. 근데 그 사이에 환율이 10%가 올라버리면 번 돈을 다시 달러로 받고 갈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전치기죠.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고요. 이러니 환율이 불안하면 아이고 빨리 팔고 튀자 하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파도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장이 흔들려도 내 통장에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매달 수익을 주는 커버드 콜 ETF 같은 상품들이 있죠. 이런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위기 상황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자산들, 바로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환율이 1,500원을 찍을까 안 찍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점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어떤 파도가 덮쳐도 가라앉지 않을 나만의 금홍 벙커, 나만의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비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환율이 1,500원을 넘을까요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그 다음에 올 충격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